네. 또 음향사고를 냈네요. 네. 또 음향사고. 예. 이제 소리 담당. 예. 아, 참네. 네. 이제 소리가 나갈 겁니다. 네. 간만에 음소거. 아, 갑자기 하야한다. 입 보고 알았어요. 라고 구룡포 꽈배기님께서 하셨네요. 예. 마이크. 오메 마이크. 네. 네. 지금 뭐, 다들, 네. 열심히. 네. 마이크. 예. 소리 필리즈. 네. 하셨던 말 다시 해주세요. 라고 박상욱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하야설입니다. 탄핵 당하기 전에 윤석열이 하야를 한다는 거죠. 탄핵 선고 한 2, 3일 전쯤에 갑자기 사표 내고 나가버리겠다는 거야. 하야 성명을 발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탄핵 전 하야설, 이게 처음에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고, 이게 조금 퍼져나가다가 윤석열 쪽에서 아니다! 라고 하니까 잠시 좀 잠잠해졌죠. 잠잠해졌는데 갑자기 조갑제가 딱 튀어나오면서 다시 탄핵 전 하야설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윤석열 하야설이 다시 지금 불붙는 분위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윤석열도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했는데 계속 하야설 나와요.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이제는 윤석열이 하야할 거라는 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쭉 퍼져 있어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윤석열이가 갑자기 하야할 거라던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는 처음에 별로 답을 안 했습니다. 간단해요. 불가능해요.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대통령은 가능하다던데요. 일반직 공무원은 안 돼도 대통령은 가능하대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 조갑제가 요즘 윤석열 하야설을 열심히 지금 띄우고 있죠. 이 조갑제는 최근에 갑자기 윤석열한테 각을 세우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저기 방송에 많이 출연합니다. 한동안 한물간 늙은이로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시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 더 뜨는 거야.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발견합니다. 윤석열도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게 아닌 것 같아. 얘네들도 뭔가 탄핵 전 하야 요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쪽에서 요 얘기를 많이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이해관계가 조금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갑제도 지금 한동훈을 띄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데 계속 이걸 띄우는 이유, 그 배경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윤석열 하야설은 조갑제가 띄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 몇 분이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 오래 못 가서 윤석열도 부인하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조갑제가 탁 튀어나와. 그러면서 윤석열 전격 하야 가능성, 조기 대선판 흔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선판을 흔드는 변수가 될 거다라고 아예 대놓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랬는데 얘 뭐야?
뭘 믿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조갑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탄핵은 8대 0으로 인용될 거다. 따라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선고가 나오기 전에 하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띄우는 겁니다. 이 말을 자칫 듣자 보면, 잘 설명해 보면, 잘 분석을 해보면 지금 진짜 하야를 원하는 거는 조갑제인 것 같죠.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야, 너 하야하는 게 더 좋아. 그게 더 니한테 유리해. 라고 꼬시는 것 같은, 오히려 조갑제가 윤석열을 회유 설득하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뭔데? 얘들 뭔데 이러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꼼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꼼수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말라고 바로 한 방 갈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의 다른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도 하나같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 윤석열 지가 그만두겠어. 나 하야할 거야. 해버리면 그만이잖아. 그걸 왜 못한다? 꿈도 꾸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가 해버리면 그만인데? 예. 하지만 윤석열은 지금 지 마음대로 물러나지도 못해요. 왜? 탄핵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탄핵에 들어가면은 그 대상자 물러나지 못합니다. 사퇴를 못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탄핵, 징계, 재판, 부정부패에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면 사퇴가 불가능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탄핵을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직위해제 파면이 되면은 연금에 큰 손해를 보죠. 따라서 비리 공무원들이 연금의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잡혀갈 것 같으면은 사표 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이나 징계나 재판 절차에 들어간 애들은 사표를 낼 수 없고, 탄핵, 징계, 재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된다든지 탄핵 의결이 진행 중이라든지 혹은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이라든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표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예외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장관도 예외라던데?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 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보겠습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검찰, 경찰, 감사원,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자,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서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해서 사유가 있으면 해임, 사표를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되느냐? 아니요, 적용이 되죠.
지금 수사 대상이잖아. 지금 윤석열은 수사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탄핵은 둘째치더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 따라서 윤석열은 지금 사표 못 냅니다. 탄핵 부분이 없네요. 징계는 있는데 탄핵은 없잖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탄핵도 징계의 일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좋아. 그래 탄핵은 없다 쳐. 하지만 뭐는 진행 중이다? 수사 중이죠.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윤석열 지금 지 마음대로 퇴직도 못합니다. 퇴직 못해요. 이미 못하게 됐어.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사표 못 냅니다. 억지로 사표를 내는 경우, 사표 안 받아주면 나 자살할 거야 뭐 그래가지고 억지로 사표를 냈다 쳐. 대통령은 어디에 사표를 낼까요? 어디에 사표를 내면은 대통령의 하야를 받아들일까요? 국회에 내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 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국회에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이런 일은 사실 박근혜 때도 있었어요. 박근혜 때도 탄핵 의결 안 하고 하야시키자 뭐 그런 얘기 있었어. 뭐 근데 탄핵 당하고 나면 하야 못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와 또 다른 것이 윤석열은 기소가 되었죠. 기소가 되면은 지금 사표를 받지 말라는 법률이 있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4에 기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윤석열은 기소가 돼 버렸어. 사표 못 내요. 사표 받아주면 안 돼. 확실하죠?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하죠? 그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하야설이 나옵니다. 전격 하야설. 왜 그렇지? 도대체 왜 그래?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 쪽에서 지금 장난질을 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윤석열이 하야 성명을 내요.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국회 의결이 받아들여져야지 하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퇴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 예,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국회에서 의결 안 해주면 끝이야 그걸로. 예, 그냥 그걸로 땡. 뭐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자,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만약에 하야 성명을 했다. 실제로 하야 성명을 내렸다. 그러면은 이 하야 성명서가 국회로 넘어오게 되겠죠. 국회에서 이것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NO 하면은 안 돼. 자, 만약에 받아줬다. 국회에서 좋아, 너 하야해. 라고 하면은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국회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뭐 여전히 탄핵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인 거예요. 윤석열이 하야 성명을 냈을 때 헌재의 심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거. 헌재 입장에서는 국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주게 되면 하야가 허용되고 그러면 탄핵이 중단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국회가 의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기다려봐야 되겠지. 국회가 심의해서 의결할 때까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헌재가 재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이게 좀 시간이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윤석열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속도로 쭉 진행이 되면은 늦어도 3월 초순 아니면 중순, 뭐 지금 상황상 3월 중순까지 밀릴 것 같은데 3월 중순쯤에 선고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갑자기 나 그만둘래요 하야 이래버리게 되면은 국회 의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헌재 심리가 잠시 중단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주 정도 소요가 되죠. 그러면 4월 초로 넘어가 버린다고. 자, 자칫 잘못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예. 마의 4월 15일을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4월 15일이 넘어가면은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이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서 헌법재판관들 숫자가 다시 6명으로 줄어요. 현재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판관 2명이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진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아마 최상목이가 메꿀 거예요. 문영배, 이미선 둘 다 대통령 임명 몫이거든요. 그럼 최상목이가 대통령 몫으로 이 두 사람 새로운 헌법재판관들 임명해 버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탄핵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윤석열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볼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은 하야 성명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시간이 어떻게 경우에는 4월 15일이라는 마지노선을 넘겨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모험 아닌가요? 되든가 안 되든가?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아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전두환이가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거든요. 전두환이가 옛날에 5.18과 관련해가지고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이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야, 이거 공소시효 지났어. 공소시효가 15년인데 공소시효 한참 지났어. 그래서 나 기소 못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당시 법원에서 새로운 판단을 하나 내리죠. 대통령이 재임 중인 경우,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자동이다. 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기소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는 기소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톱이 돼 있는 거예요. 내란죄가 스톱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90년도 초쯤에 다시 한번 공소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하여튼간 이게 공소시효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전두환이가 나 이미 공소시효 끝났는데 어거지로 지금 공소시효를 늘려가지고 나를 억지 기소를 했어. 그다음 억울해.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그 헌법소원이 전두환한테 극도로 불리하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일이 선고인데 그 전날 전두환이가 갑자기 헌법소원을 취하해버려요. 헌법소원 못 나오게 만들겠다는 거지. 그랬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다? 아니야. 선고할 거야. 이미 선고 다 됐는데 평의까지 다 끝냈는데 무슨 소리야? 선고할 거야. 라고 하면서 헌법소원 취하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강행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날 겁니다. 이미 다 됐는데 무슨 그러면서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윤석열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로서는 해볼 만한 모험이죠. 윤석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부인합니다만 윤석열의 속내는 아무도 몰라요. 걔는 한 입으로 두 말 세 말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쪽에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꼼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하야설이 자꾸 나오는 이유도 한편으로는 이런 의도, 이런 꼼수를 배경에 깔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이가 아니라 한동훈이에요. 최근에 이 하야 문제, 윤석열 하야 문제와 관련해서 뜬금없이 한동훈 쪽에서 숟가락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래? 조갑제가 윤석열 하야 얘기를 꺼내니까 김종혁, 그러니까
그 한동훈의 아주 절친이라고 해야 되나? 한동훈의 최측근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거 봐, 한동훈이 하자 하실 때 해야지 라고 뜬금없이 한동훈을 끌고 나옵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보고 그냥 자진 사퇴하라고 2달 안에 사퇴하라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리고 그 권한을 자기한테 넘겨라. 나랑 한덕수랑 한 둘이서 이걸 뭐 권력을 나눠 갖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새로운 내란이다라고 우리가 비난했었죠. 아무튼 그때처럼 그때를 지금 딱 상기시키면서 거봐 한동훈 하자는 대로 하지 그랬어 라고 뛰어듭니다. 자, 이 김종혁이라는 사람은요, 그 외에도 다른 얘기도, 어이구, 네, 오늘 장비가 영 말을 안 듣네요. 열심히 진행 중인데 갑자기, 네,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 갑자기 이게 꺼져 버렸네요. 네, 아무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잠시만요. 보기 싫은 얼굴. 자, 그러면서 김종혁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동훈 종언대로 하야했었으면 지금 이런 혼란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하야하는 거 이게 한동훈하고 뭔 관련이 있다고 갑자기 이렇게 한동훈이 여기 끼어드나요?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하야라는 말이 하야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한동훈 쪽에서 뛰쳐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나갈 게 있죠. 문제는 뭐 이 조갑재라는 사람도 지금 한동훈을 띄우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TV조선 이런 데 나가가지고 또는 조선일보 유튜브 나가가지고 막 지금 띄우고 있어. 한동훈이 역사의 부름을 회피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계엄 당시 역할에 상당한 자부심 가진 것 같다. 별의 순간 이러면서 한동훈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갑재가 저러고 있는 거는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거였던 겁니다. 하야설 이걸 끄집어낸 이유, 하야설을 지금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여기서 명백해져 버리죠. 자, 이 와중에 노상원 수첩도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것 봐, 내가 윤석열한테 이렇게 탄압받은 사람이야.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야 뭐 하지 않았겠어? 내가 아니었으면 그때 계엄 해제 못 시켰어.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계엄 해제하는데 지가 1등 공신이다 라고 뻔뻔스럽게 떠버리고 다니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얘가 무슨 계엄 해제 1등 공신이야. 계엄군하고 똑같은 한편이었지. 안 그래요? 자, 아무튼 지금 분위기로는 이렇습니다. 예. 조갑재가 지금 한동훈을 띄우고 있고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하야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노상원 수첩까지 이 하야설, 한동훈 요 정치 캠페인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갑자기 최근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등판전 예열을 시작했다. 이번 2월달 중으로 복귀할 것 같다. 한동훈이 김종인과 조갑재, 유인태를 만났다. 봐, 조갑재 만났대잖아. 근데 여기 유인태는 왜 만났어? 그러니까 유인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동훈을 만나? 나이를 잡사왔으면 좀 지긋하게 계셔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아무튼 보세요. 한동훈이 지금 설치기 시작했어. 조갑재가 일부러 한동훈 띄우려고 저거를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하야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한동훈인 거죠. 윤석열 하야설? 이것 때문에 윤석열도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얘 뭐 재판하는데 하야한단다.
재판 나오기 전에,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하야한단다. 그럼 헌법재판소도 기분 나쁘잖아. 지금까지 일껏 열심히 재판 열고 심리하고 했는데 판결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만둔다고? 이 새끼 장난해? 라는 생각 들겠죠. 기분 확 나쁜 상태에서 윤석열한테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예. 따라서 윤석열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하야설 이걸로 이익 볼 게 하나도 없어. 이익을 딱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재 심리를 연장시켜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4월 15일을 도과하게끔 하는 거.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걸 잃어요. 재판에서도 상당히 불리해. 하지만 이걸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한동훈이죠. 민주당도 이 하야설 때문에 이득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이 윤석열 측은 이 하야설 가지고 민주당 쪽, 특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이 하야설이라는 게 정말 웃겨가지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법률상으로는 안 된다고 했죠. 국가공무원법에 기소가 되면은 사표 받아주지 말라고 딱 적혀 있단 말이야. 따라서 윤석열 못 빠져나가요. 탄핵은 국가공무원법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탄핵 당한 사람은 뭐 사표 낼 수 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싶은데 좋아. 그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나 설령 말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기소당했잖아. 기소당하면 사표 받아주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정치적인 소재로 쓸 수는 있죠. 정치적 레토릭이란 표현, 그런 레토릭으로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의 하야를 안 받아준다. 그러면 하야 안 받아준다고 또 억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재명의 대권 야욕 때문에 이 혼란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하야를 안 받아주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요랄 거야. 정치적으로 쓸모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번 써먹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지한테는 손해볼 게 없고 이거로 지가 뜰 수 있다면, 그리고 한동훈 주변에 있는 새끼들은 이걸로 한동훈을 다시 띄워보자. 지금 잊혀졌잖아, 한동훈이. 잊혀진 한동훈이잖아요. 이 계엄 이후로 한동훈 완전히 잊혀졌잖아. 그리고 윤석열이가 한남동에서 들어눕고 하는 바람에, 깽판 치고 하는 바람에 모든 이슈가 윤석열과 김건희로 집중이 됐죠. 한동훈은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은 한동훈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저 배신자 새끼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살아날 수 있고 한동훈한테 이 초점, 정치적 초점을 바꿀 수 있는 게 뭐겠어? 예, 이건 거야. 그래서 지금 한동훈 쪽에서 일부러 윤석열 하야설을 띄우는 겁니다. 예. 물론 망구 지들 생각이지. 지들 마음대로 된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지금 한동훈이 더운 밥 찬밥 가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단계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떤 분들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장용진, 그랬으면 대책은 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책이 되겠냐? 예. 저는 전광훈이라고 생각해요. 대책은 전광훈이야. 전광훈이가 한동훈 개새끼 이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전광훈을 띄우면은, 한동훈은 복귀가 어려울 거예요. 이럴 때 전광훈을 더 한번 써먹게 되네. 아마 전광훈은요, 한동훈이가 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한동훈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아니, 바꾼다고 해도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 전광훈이 만약에 설친다면은 한동훈 복귀가 어려운 거예요. 복귀한다고 해서 성과를 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의제이라고 하죠. 전광훈이가 한동훈을 잡는데 이 도구가 된다. 참
살다 보니 이런 상황도 다 있네요. 한동훈뿐만 아닙니다. 전한길도 마찬가지고요. 소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극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동훈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한동훈이 재등판한다 그러면은 글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미 한동훈은 맛이 갔죠. 어렵죠. 그런데 한동훈 당사자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 한동훈이 어떻게든 간에 살아날 수 있다. 다시 복귀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뭐 하라고 그러세요. 당장은 뭐 여러 가지 꼼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길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대선 전국을 생각해 보면 한동훈 설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어쩌면 국힘당이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아이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7분 되겠습니다.